오늘 파이널 섹터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동 지역의 재건 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의 상승이 좀 나와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반대로 이제 유가와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급격하게 급락을 나타내고 건설주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건설주들 최근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은 현재 좋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주는 한 가지 이슈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이슈가 또 원전이랑도 또 엮여 있고, 그리고 신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합된 기대감이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 건설 종목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하나 두 개씩 계속 시장에서 발표될 때마다 건설주는 상승세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들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종목적으로 좀 좁혀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DLENC,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냅니다. 일단 DLENC 쪽에 관한 시장 전략들 좀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셨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고점에서 조정이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을 좀 안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건설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상승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주가에 대한 상승폭에 대한 여유가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차라리 현대건설처럼 많이 올라온 관련주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DLENC처럼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건설주 위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건설주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또 중동 쪽에 가는 재건 기대감으로 상승을 나타냈다면, 통상적으로 건설주는 이제 내수 경기 회복과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서 이제 내수에 관한 어느 정도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추경도 나와 있고, 이제 국내 건설 경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의 건설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건설주가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은 두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 추경안 한 3조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 추경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결국에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대출 규제라든지 규제를 강화해서 가격을 조절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 현재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건설주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경기 회복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건설주들의 상승들 예상한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내수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거나 이제 국내에 있는 추경안들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움직인다면, 그 안에서 유망하게 보고 계신 그런 저평가 기업들도 좀 있을까요? 사실상 그 국내 한정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나오게 됐을 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또 기업은 사실 현대건설이 또 강하게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국내에 대한 이슈로 올라갈 때에는 너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강세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이 또다시 강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널 섹터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증권주 다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3,100선 돌파에 줄줄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증권주들 일단은 지금도 많이 올랐다라고 느꼈는데, 물론 그간 눌림은 있었지만, 근데 이제 계속되는 이런 상승 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증권주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 고객 예탁금에 대한 증가, 그리고 지수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증권주에 대한 좋은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도 맞긴 한데,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 또 다른 긍정적인 전망이, 특히나 배당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쪼개기 상장을 하지 않고도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금들이 벤처 캐피탈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벤처 캐피탈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또 은행이나 증권주가 다시금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상승 그리고 예탁금에 대한 상승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이슈까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증권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를 봤을 때 물론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것도 맞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난 고밸류에이션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에 대해서는 물론 단기적인 조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하반기 전반적으로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전반적으로 증권주의 전망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배당 분리과세 언급을 해줬는데 이제 배당 분리과세를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더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에 배당 분리과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지주사들에 있어서 이 자회사들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실적이 좋은 자회사들에서 돈을 받을 때 배당을 받을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9%의 세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 배당 분리과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 지배력 자체가 이전에 쪼개기 상장을 통해서 지분 구조를 정말 복잡하게 해서 지분 구조를 확보를 했다면 지금은 미국 증시처럼 좀 간략하고 명확하게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분리과세 이야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우리가 일단 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좀 적게 하거나 주주 환원을 적게 하는 기업들에게 또 이재명 정부에서는 벌금, 추가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요. 주주 환원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기도 하죠. 증권주들의 상승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신정부 출범 이후에 오히려 이제 대선 중일 때 그 상승폭이 훨씬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 상승폭 자체로만 본다면은 그 정도의 상승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증권주들도 이제 밸류적으로의 부담감들을 조금 느끼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대선 전에 올라왔던 흐름은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봐야 될 모멘텀이 정말 배당 분리과세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증권주의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지 좀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대선 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 전의 흐름보다는 좀 상승폭이 덜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하반기에 받는 모멘텀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 증권주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장기간 흐름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은 이제 기대감적인 시장의 상승보다는 그 상승폭이 적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신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 자체가 증권주들의 어느 정도의 실적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조금 더 장기적인 뷰로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기업 가장 유망하게 보시는지도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삼성증권이나 사실 미래에셋증권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특히나 벤처캐피탈이랑 이어지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이 그나마 증권주 중에서 가장 좀 유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가치를 봤을 때 그렇게 또 고밸류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증권주를 보신다면 미래에셋증권 위주로 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들 짚어봤습니다. 올해 시장 장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되는 또 변동을 나타냈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테마 탑3 중에서 반도체와 건설 증권주 짚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세 가지 섹터 중에는 어떤 섹터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지금 만약에 새롭게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래도 반도체가 하반기 모멘텀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디램 현물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HBM4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현재 증권주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유망하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현재 또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도체 종목주
들 중에서 아직 시장에서 이슈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수익률 면에서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